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화입니다. 올 겨울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내일은 1월 지금 중순인데 내일은 12도까지 올라갑니다. 영상 12도까지 올라가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1월 중순에 영상 12도까지 올라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50평생을 살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뭐 이러다가 말겠지가 아니에요. 이러다가 말겠지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 재용이나 초아가 10년 뒤에 생존해 있으려면 탄소 배출을 아주 극적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0.5도가 더 올라가잖아? 그러면 우리는 대책이 없어. 다 죽어야 돼, 그냥 앉아서. 거짓말 같죠, 여러분? 진짜 그런 상황이 한 20년 뒤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저야 20년 뒤면 70살이잖아? 끔찍해라. 저야 20년 되면 70살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우리 아이들은 30살이란 말이지. 그런데 지금 아주 극적으로 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70살 정도 살면 살 만큼 살았잖아. 큰 미련 없다고. 근데 우리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 그럼 그런 애들은 한 20살 막 이럴 때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없어져야 돼.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기 오토바이에, 그러니까 친환경 모빌리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투자들을 하는 겁니다.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전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공무원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기업가들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오랫동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들어낸 LG 이제 그 교체형 배터리 1륜차, 그걸로 이제 그 충전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 특히나 상용차가 가장 많은 배출가스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월등히 많아요. 상용차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월등히 많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거는 사실 얼마 안 된다고. 근데 상용차들은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배터리 주행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교체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 특히나 이거 배터리 교체형 모델을 23년부터 아주 쏟아져 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한 데가 이제 대동 같은 데죠. 유튜브에서는 뭐 한국의 람보르니를 꿈꾼다 뭐 이러면서 뭐 유튜버들이 뭐 오토바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보도자료만 보고 막 물고 빨고 하던데, 왜 그러냐? 돈이 많아. 대동이 돈이 많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 그 중심에 지금 사실상 국내에서 모터나 배터리를 자체 기술 개발을 하고 자체 테스트를 하고 했었던 건 사실은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와코밖에 없었습니다. 와코 모터스밖에 없었다고. 이 와코 모터스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메이드 인 코리아를 표방하고서, 실제로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게 메이커들이 그냥 나왔단 말이지. 그게 이제 한 4-5군데가 나왔단 말이지. 왜 그런 것이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현대가 있다. 현대캐피코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실상 그 아주 많은 공부를 하진 못했어요. 제가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주 많은 공부랑 취재를 하진 못했으나 조금 겉핥기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전기를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모델은 몇 볼트를 쓰는 모델인지, 그리고 몇 암페어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암페어와 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페어와 볼트, 전력량, 전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개념이 있으면 금방 쉬워요. 보면 금방 보이는데 그 개념이 없잖아. 그 개념이 없으면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늘은 조금 풀어드릴게요. 1인차 업계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요즘에 그 위상이 개박살나. 대립은 이제 사라졌으니까 DNA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죠. 인수해가지고. 여기가 뉴 해가지고 이거 나왔잖아요. 짐발이 있고. 원래 이 모델이 EM1D라고 했잖아요. 그 EM1 얘야. 똑같은 건데 여기다가 시트 자르고 여기다 이제 그 짐발이 얹은 거예요. 근데 얘는 배터리가 달라요. 어디가 있냐? 내장형이라 내장형. 96V 30A 내장형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빼고 뭐고 하기가 안 되는 애야. 근데 얘를 배터리를 바꿀 수 있는 교체형으로 바꾼 거지. 예. 교체형으로 바꿨는데 그때는 내장형은 388만 원이었는데 얘는 440만 원을 조금 올랐어요. 예,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달라진 게 없다. DNA는 달라진 게 없다. 여기 보면 이제 D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요런 스테이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라고 된 거죠. 예? 자, 리튬이온 배터리를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죠. 재원을 보면 48V 30A 곱하기 2 48V 30A를 48V 30A를 두 개를 쓴다. 얘를. 그래서 차량 중량 100kg고 5.4kW 최대 출력 5.4kW다. 그러니까 5.4kW면 지금 와코 거 제가 타고 다니는 거와 출력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최대 출력, 모터의 최대 출력 5.4kW는 최대 출력이에요. 예. 최대 출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와코의 제가 타고 다니는 E6X보다 출력이 좀 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거 48V 최대 주행거리 상온에서 56.3km 안 나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상온에서 56.3km가 안 나와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30km로 달리는 거고 여기서 3분의 1 깎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0km 갑니다. 상온에서. 저온에서 한 35km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실주행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는 제가 이제 쭉 타고 다녀보니까 그래서 보조금 최대 지원 시 215만원 충전기 반납 시 충전기를 사용하면 왜냐면 이제 그 충전기가 좀 비싸니까 이렇게 돼 보여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좀 매력적이다. 난 잘 모르겠다, 솔직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가격이고 44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깠던 제피는 이제 단종되고 이제 제피2로 나왔는데 이 제피2가 그때 중국에서 177만 원인가 했던 애를 385만 원인가 팔았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제피2는 국내 가격 정보가 290만 원으로 엄청 떨어졌네? 그죠? 그러면 그때 팔았던 389만 원인가 390만 원은 어떻게 돼서 나온 그걸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고 해요. 이게 지금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EM 얘가 이 디스테이션 여기에 이용 절차 해서 그러는데 요거 이제 가격대 이게 나오거든요. 요금제 사용 가능 충전 용량 그래서 1000% 서비스 공급가 12,500원 뭐 이렇게 있어요. 공급형 무제한 8만원. 사실상 이 배달 라이더 분들이 쓰시면은 이게 맞아요. 뭐 금방 하니까. 하여튼 그렇다. 한 달에 월이겠죠? 월 정기 결제. 그래서 8만원을 낸다. 그러면 이 스테이션을 쓴다. 요걸 쓴다 이거지. 요걸 쓴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스테이션이 대림하고 LG 대림에 이것도 LG를 쓰나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를 지배하는 자가 전기를 지배한다. 스테이션 찾기. 스테이션 찾기는 없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없는데. 그래서 이제 LG,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LG가 아니라 삼성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LG인가? LG다, LG. LG 에너지 솔루션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데, 이거 배터리 팩이 다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3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거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KR 볼까요? KR은 이루션이라고 해서 소비자가가 541만원, 정부 지원 211만원에서 소비자 부담이 330만원. 그런데 디자인을 보니까 애매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DNA와 KR 모터스와 이거 미치겠다 아주 그냥. 여러분들 잘 봐요. 이거 내가 이거 옛날에도 지적했던 건데 뭐 사진을 많이 찍어놨네. 운동화 신고 타시면 안 돼요, 아가씨. 이거 샌들 신고 타시면 안 됩니다. 참. 그래서 봐봐요. 이게 사진 찍는 사람들이 이거 앞바퀴가 제대로 달려있지도 않아요. 지금 삐뚤어져 있죠. 이런 거 사진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관계자들, 이거 실무자들 다 문책 대상이에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진짜.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요런 공간이 좀 수납 공간이 나오네. 요거 지금 이게 LG 배터리거든요. 이게 LG 배터리예요. LG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간다. 근데 수납 공간이 조금은 나온다. 시트 밑에. 뭐 브레이크, 뭐 서스펜션, 뭐 그렇게 고급 제품 아니고요. 딱 봐도 왜 디자인을 몰드를 이걸 썼을까? 매우 애매한데. 그리고 계속 지금 대림도 그렇고 KR도 그렇고 여기를 포기를 못하네. 이게 굉장히 올드한 마인드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이 플로어 판넬을 뭐 어떤 생각인지, 물론 플로어 판넬이 있으면 굉장히 조금 좀 장점도 많아요, 이 플로어 판넬이. 근데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는 좀 많이 깎아먹거든요. 그리고 안전도 뭐 면에서도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언더번 프레임이거든요. 이게 이 프레임을 언더번 프레임이라고 그래. 근데 이 언더번 프레임이 굉장히 비틀링 강성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몰드를 사실상 그렇게 저는 이거 좋아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 몰드를 썼습니다. 그런데 500 얼마다. 소비자가 330만 원을 줘야 돼. 과연 메리트가 있나 싶습니다. 도난방지용 스마트키 적용, 뭐 개나 소나 요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큰 메리트 없고요. 화려한 키 세레모니, 그 큰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가 괜찮은 건 인정. 디스플레이는 화려해. 근데 디스플레이가 화려하면 뭐해? 이러고 있는데 디자인이 이런데. KR 실무진들은, KR의 오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마케팅 직원들 교체가 요망됩니다. 물론 뭐 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일을 너무 못하지 않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만약에 내 부하 직원이 일을 이렇게 했다.
홈페이지에 사진을 이딴 거를 돈 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딴 걸 올렸다? 다 죽여버릴 거라는 내 박살 난다 나한테는. 이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냐? 안 맞지. 난 깝깝하다 진짜. 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놓지? 이걸 사고 싶어? 사고 싶어? 그리고 얘들 검증이 됐어. 뭐다가 검증이 됐어. 뭐가 검증이 됐어.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현대캐피코 나올 건데 아직 모른다고. 그게 어떤 성능을 낼지 아직 아무도 몰라. 뒤에 설명하겠지만 배터리 안전도 테스트를 2023년도 배터리 안전도 테스트를 통과한 메이커가 있나? 이거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은 보조금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330만 원을 얘 살 거야? 애매하다, 그죠? 일단 재원상으로 보면 최대 출력은 6,800W예요. 최대 출력이 6,800W라는 건 뭐냐? 이게 현대 캐피코 모터를 쓴 거예요. 리튬이온 LG 에너지 솔루션, 예, 맞죠? 48V 30A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예, 이게 대림하고 마찬가지죠. 대림은 자체적으로 옛날에 처음에 삼성 걸 쓰다가 지금 LG로 갈아탔는데 삼성 걸 쓰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LG로 갈아탄 거죠. 98kg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 테스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BSS 전용 플랫폼 적용 가능, 충전 케이블 가능, 배터리 탈부착 충전 가능, 예, 도난 방지용 스마트 키청. 예, 별 것도 없어요. 디스크 브레이크 제가 봤을 땐 ABS도 없고요. 뭐 CBS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330만 원이라고? 뭘 믿고 지금 뭐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짧은 반바지 입은 이 아가씨, 이게 쓰레빠 신고 스쿠터를 타는 이 아가씨를 믿고 330만 원이라는 소비자가 540만 원 이걸 한 거야? 난 제발 좀 기업들이 이런 사진들 찍을 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아무리 스쿠터지만 운동화 신고 쓰레빠 신고 아가씨가 저러다가 슬립이라도 하면 저 아가씨 다리에 흉터 엄청날 텐데. 예,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카드예요. 오늘의 히든 카드. 대동 모빌리티 한번 봅시다. 여기가 회사 소개, 대동 모빌리티 소개 뭐 이게 보면 대동 모빌리티 소개 뭐 이런 게 대동 모빌리티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트랙터 뭐 이제 농기구, 뭐 이양기 뭐 이런 거 만드는데요. 농기계 작업 뭐 개발, 로타베이터 작업기 개발 뭐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926억 원, 거의 매출액 21년 기준 1000억 가까이 되는, 자본금 40억, 임직원수 204명 그 정도 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기 이륜차 최초 공개 부산 모터쇼 지금 얘를 만들었단 말이지. 얘를.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디자인 측면에서는 먹혀. 디자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빨이 들어갈 상황이다. 디자인이 어느 정도 좀 먹잖아요. 근데 이게 오토바이를 오랫동안 이제 봐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얘네들 배터리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 플로어 판넬을 포기하고 여기다가 넣고 여기에다가는 수납 공간을 이제 어느 정도 수납 공간을 확보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플로어 판넬에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요.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일단 디자인상으로만 보면 KR과 DNA의 상대는 안 돼 보입니다. 아주 지나친 상세 정보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이스쿠터 대동 모빌리티의 이 스쿠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뭐 최고 시속 90km. 그러니까 가속 성능이 보니까 제로 50이 4.5초 나와요. 제로 50이 4.5초면 지금 96V를 쓰는데도 지금 와코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등판 능력도 30%. 제가 봤을 때 지금 모터 출력 6.8kW인데 9.2 PS면 생각보다 출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모터의 최대 토크도 30Nm이고
그렇게까지 토크라든가 출력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코의 72V와 흡사한 수준일 것이다. 그리고 충전 주행거리가 120km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30km로 달려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48V 30A 두 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2.88kWh가 되는 거예요. 그죠? 96V짜리 30A면 얘네들이 토크에 어느 정도는 치중했기 때문에 이 정도 재원인데 30km를 계속 달려서 120km를 간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거 70km를 달렸을 때 60km 안 나옵니다. 96V 30A에서는 이 60km가 60km로 달렸을 때 70km를 간다? 불가능한 일. 제가 실제 이 오토바이가 나와서 저 재원상으로 실제 도로를 주행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뻥튀기가 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거는 실제 도로에서 로드 주행을 안 해봤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간다. 바로 지른다 내가 이거. 실제로 그렇게 달린다. 바로 지른다 내가. 그러나 일단 디자인이 좀 먹어준다.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건 아무도 못 봤다.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전기로 하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니까는 디자인이나 기업에서 우리는 잘 만들 수 있어 사세요 라고 하는데 그건 니네들 말이고 실제로는 어떨지도 모른다. 저 배터리를 갖고는 때려 죽여도 안 된다. 날 한 대 때려라. 실제로 그렇게 가면 날 한 대 때려. 나 한 대 맞을게.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막 유튜버들 중에서 막 한참 이게 막 펌프질 하더라고. 뭐 한국의 뭐 이 람보르기니 뭐 어쩌고저쩌고 람보르기니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알죠? 근데 대동이 농기계 만들다가 뭐 이제 오토바이 만든다 막 그래가지고 뭐 어디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에 갖다 붙이는데 조금 그래 그건 물론 내 뭐 대동이 기술력이 없다 이건 아닌데 갑자기 뭐 람보르기니만 나오고 조금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 젠트로피 갑니다. 젠트로피. 자 여기 뭐 은근슬쩍 확장을 해나가는 메이커가 지금 젠트로피인데 자기네들 자체 충전 스테이션을 지금 생각보다 여러 군데 깔았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은 딱 봐도 PCX의 그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헤드라이트, LED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형을 다 파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중국에서 넘어온 몰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몰드 자체는 아마 중국에서 넘어왔을 거예요. 국내에서 처음부터 이게 개발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네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에 넣는 데가 없잖아. 이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 형상이 아니잖아. 근데 뭐 나름 디테일하게 좀 해놨어요. 이거 그냥 PCS 포지션이지 뭐. 장시간 주행에도 안전한 뭐 편안한 라이딩 포지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세일즈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 TCS, ABS가 있단 말이지. 뭐 물론 어느 급의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6축 자이로 센서 뭐 이런 것도 들어갔다고 해요. 이제 보드 온도 센서, 모터 온도 센서, 뭐 센서, 뭐 이게 이쪽에 항공기 쪽 연구진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타이어 공기압 센서 뭐 이렇게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얼마나 뭐 큰 근데 가격만 올릴 뿐이지 저는 뭐 크게 뭐 근데 뭐 해선 센서 다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메이커가. 근데 뭐 요즘에 뭐 이런 거 뭐 스마트 키
이런 거는 뭐 중국에서 워낙에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스로틀 조작 없이 버튼 하나로 후진이 가능합니다. 이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내가 오작동할 수 있어서. 근데 여러분 봐봐요. 사진의 퀄리티, 만약에 내가 뭘 팔을 거야. 나도 헬멧 팔지만 사진의 퀄리티를 보면 어디 보니? 자, 사진의 퀄리티가 KR 봐봐. 야, 이걸 갤러리라고 만들어놔? 약간 왜 웃는지 모르겠는, 왜 웃는지 모르겠는 이 여자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330만 원을 받으려고 하고, 얘네들 사진 찍어 놓은 거 하고, 대동이 찍어 놓은 거 하고, 얘네들은 뭐 디테일 컷이 뭐 그 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거 못 하잖아? 그죠? 이게 디테일이 정확하게 아직 많이 이제 변형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긴 그래도 360도 뷰라도 있잖아. 어? 이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이러고 팔겠다. 이걸 비교를 해보면 사진의 퀄리티가 뭘 사고 싶습니까? 솔직히 내가 애정이 없다면, 토종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의 오토바이랑 마케팅 부들을 진짜 KR하고 DNA하고 마케팅 부는 조금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제로 52 3.7초가 나와요. 최대 출력 8kW짜리를 넣고 최고 속도 100km가 나온대. 잠깐만. 그러면 너 재원은 어떻게 되니? 개요. 구매 신청을 해보자. 얼마세요? 압도적 경험의 시작. 그러니까 지금 젠트로피 스테이션 설치 현황인데 꽤 많이 깔았다, 그죠? 현황 바로 보기를 하면 주로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관악구에 좀 있고요.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 강동을 중심으로 딱 여기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운영 중이에요, 얘네들은. 자, 요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젠트로피에 있는 사람들도 제 방송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터리를 장악하는 사람이 전기 오토바이 시장을 잡는다라는 거를 알긴 알아. 근데 이 자금줄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가 나는 이제 좀 약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봐봐요. 공유용 스테이션 모델이 최종 구매가가 285만 원이야. KR 모터스가 330만 원이야. 사겠니? 응? 이렇게 생긴 걸 330만 원 주고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잠깐만. 그럼 ABS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왜 도대체 이게 비싸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래. 보조금 지원에 뭐 Z 프로모션 정가는 799만 원인데 정가 799만 원이면 너무 세게 잡았고, 공유용 스테이션 모델인데 Z 프로모션은 287만 원을 또 까주네. 그래서 최종 구매가는 285만 원인데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정가 799만 원은 제가 봤을 땐 지나치게 처음에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종 구매가가 572만 원이면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 막힙니다. 조금. 토탈로 이제 팔려고 하네요. 스마트키 가죽 케이스도 이렇게 해놓고 판때기도 준비를 해놨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 뭐 탑박스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월간 구독료가 요거 배터리 7.7만원, 한 달 내내 써도 7.7만원 무제한. 자, 최강의 스펙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얘네들이 LG가 아니라 삼성 걸 쓰나? 상상 이상의 퍼포먼스는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최대 출력 8kW니까 일단 8kW를 쓴다는 거는
일단 최고 속도 100k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주행거리가 문제예요. 최대 주행거리가 79.4km, 전비 23.2km, 환경부 인증 기준 상온에서 그렇다면 최대 주행거리가 그렇다. 그러면 30km 치고 얘는 한 40km 봅니다. 40km. 45km 봅니다. 45km. 45km에서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60km 정도, 70km 정도 뗐다? 그러면 45km 봅니다. 45km. 45km마다 배터리를 갈아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간당간당하게까지 못 쓰거든. 뭐, 이거는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가속 방지 스로틀, 투 채널 ABS, 유축 자이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 보드 온도 센서,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다 있긴 있는 거예요. 내세우진 않아서 그렇지. 투 채널 ABS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 채널 ABS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급이냐가 또 달라요. TCS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급이냐가 다른 거예요. 힐스탑 펑션. 예, 경사로 밀림 방지. 제가 봤을 때는 경사로 밀림 방지 굳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배터리 용량이 3.388이면 많이 들어가네.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네. 배터리가 77.5V 44A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얼마를 150V를 쓰는 거예요. 150V를. 그죠? 잠깐만.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자. 155V를 쓰는 거예요. 일단은 동급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터를 쓰고 있는 건 맞아요. 8kW짜리니까. 예, 8kW짜리니까 가장 강력하고 배터리 용량도 3.388이니까 3.388이니까 가장 배터리 용량도 큰 거는 맞습니다. 큰 거는 맞아요. 근데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그러면 79kg면 저는 이제 한 75V짜리 45A 하나 들어가 있는가 보다 했더니 두 개 들어가면 79kg 갑니다. 79kg 가요. 여기에서 이거 두 개 들어간지 몰랐네. 요거 79.4kg, 요거는 실주행 거리가 맞습니다. 요건 실주행 거리가 맞아요. 이 정도 3.88이면 요 정도면 실주행 거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재원도 많이 이렇게 딱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젠트로피가 굉장히 일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 디자인도 그렇게까지 막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하고 있어요. 서울 전 지역 150개 설치 예정입니다. 이 젠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단 말이지. LG 건지 삼성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지. 배터리 스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지금 KR 모터스, DNA 그리고 대동 모빌리티 걔네들은 뭔 부속을 쓰느냐? 바로 현대캐피코의 파워트레인을 씁니다. 그래서 그 파워트레인을 쓰는 데 있어서 세 군데가 다 현대캐피코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캐피코에서 결함이 발생된다? 그럼 세 회사가 다 작살나는 거야. 그 파워트레인을 쓰기 때문에. 자, 현대캐피코를 한번 봅시다. 여기 현대캐피코는 일단 돈이 많잖아. 여기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인재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신뢰가 갑니다만, 어느 정도는 신뢰가 갑니다만. 그래서 인일 모터가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와코가 72V를 쓰잖아요. 지금 이제 현대캐피코는 96V짜리 모터를 개발한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압력이다. 근데 전기의 압력, 그럼 물의 압력,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비슷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기의 압력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 운동성이 좋은 거예요. 그 능력치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센 모달을 돌리려면 전압도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8kW짜리다. 8kW짜리의 모터를 돌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조금 달라요. 그 인일 모터냐, 삼상 유도 전동기냐, BLDC, 삼상 BLDC냐, 직류죠, BLDC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대캐피코에서 쓰고 있는 96V의 삼상 BLDC 모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좀 어려워지잖아. 그리고 BLDC 모터의 특징은 뭐냐면 또 중간중간 센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BLDC 모터는 열이 좀 발생된단 말이지. 열이 좀. 물론 그 브러시리스니까 브러쉬가 있는 모터에 비해서는 스파크가 튄다거나 열이 많이 발생되는, 그거보다 훨씬 현저해요. 현저히 적지.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현대에서는 냉각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옛날에 막 48V짜리 전기 스쿠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중국제. 그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등판 능력이 별로 안 돼요. 고고로 같은 경우에도 등판 능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맞춰서 기아비를 또 따르게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만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산악지형이 많은 지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찌됐든, 고고로가 성공하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은 정착을 못했잖아요. 고고로가 정착을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조금, 한국 지형이 좀 맞지 않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볼트가 높으면 큰 모달을 구동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찌됐든 이제 코일을 감겨야 되는데 그 코일의 두께가 두꺼우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운동 능력치가 되는 볼트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8kW짜리가 아무리 암페어 용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48V를 써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못 돌린단 말이지. 제대로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C값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얼마나 밀어줄 수 있느냐, 순간적으로 많이 밀어줄 수 있느냐, 요 세팅이라든가 이 능력치가,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좀 복합해서 어느 하나만 딱 했다고 해서 좋은 바이크가 되지 않아요. 전기 바이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대캐피코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96V의 모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96V의 모터, 그리고 배터리가 몇 암페어까지 밀어줄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토크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계산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캐피코에서 만든 걸 세 회사가 다 쓴단 말이지. 대동, DNA, KR 모두 쓰니까 만약에 현대캐피코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23년에 시장 판도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직류 전동기인데 BLDC 3상을 쓰고 있는 게 와코예요. 사이드 모터를. 거기다가 기아를 달아서 쓰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현대캐피코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현대캐피코보다 와코가 훨씬 더 먼저 이 시스템을 도용해서 시장에서 성공했죠. 현재 국내 1위니까. 그리고 실제 주행 데이터, 지금 한 2,000대 정도가 맥도날드에서 돌아다니면서 실제 배달을 하고 있는 거죠. 와코 거가.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는 회사와 지금 현대캐피코
물론 현대라는 엄청나게 돈이 많고 조직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인맥이 있고 인프라가 있는 이 기업이 한 가지 조금 불안한 요소라면 오토바이의 특성은 아직 모른다. 그리고 대동 젠트로피, 글쎄요, 젠트로피는 오토바이 전문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대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동 젠트로피는 지금 계속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라이더들이 타면서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이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동은 아직 오픈돼 있지 않아요. 대동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대동이 만든 게 진짜 쓸만한 물건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 이게 기사를 한번 보면 이거 다 그냥 3D 작업이에요. 예, 3D 작업한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엄청 빨아주는 이제 기사인 거예요. 라이드 매거진이면 라이드 매거진이구나.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예, 주목은 하는데 주목은 할게. 예, 주목은 하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얘기한 그 성능이나 이게 정말 이런 그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맞출 수 있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지. 이건 완전 시제품이고 베타 테스트란 말이지. 이 실제로 얘가 굴러다녀서 어떤 성능을 낼지는 모른다. 자세한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거 없죠? 왜?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라이드 매거진은 뭐냐? 그냥 보도자를 갖다 베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22년 12월 26일인데 모른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만들고 싶어야지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될 거는, 그리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스펙대로 굴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현대캐피코의 파워트레인 설계도예요. 이게 모터죠? 모터면 요렇게 가요. 보충수 탱크 같아요. 여기 필터 같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야 냉각수 라인이에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인버터 같은 ECU죠? 모터 컨트롤러, ECU 뭐 이런 거, 여기에도 열이 발생되니까 여기에서 열을 한번 식혀줘요. 그래서 라지에타를 그래서 열을 뜨거운 열을 하고 여기 다시 모드로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인버터가 여기 보면 14V 파워넷이라고 있잖아요. 14V L 어디 갔어? L 어디 갔니? L. 하여튼 L이 14V 파워, 이게 뭐 14V짜리가 들어가야 되잖아. 자, 요게 구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쓰는 거예요. 이거 대동이랑 KR, DNA 다 이거 쓰는 거예요. 다 모터 제어기, MCU죠. DC 컨버터, 그 차량 제어기, 이게 이제 그 ECU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냉각 패키지. 여기 이제 이 냉각 패키지면 여기 이제 모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면 이제 그 냉각수 펌프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파워 트레인을 내는 거예요. 모빌고. 이거는 인일 모터 차세대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모빌고. 요게 이제 이륜차로 이제 가는. 이거 나중에 요런 애들도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량 제어 패키지. 그래서 VCU, 차량 제어기 VCU는 차량의 최상위 컨트롤러, 클래스터, 뭐 BMS, MCU 등의 제어기와 통신하며 이런 거죠. 냉각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게 삼상 BLDC다. 직류 모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직류 모터는 브러쉬가 있는 애들은 고속도 안 되고, 차량 컨트롤도 그 고속 컨트롤도 좀 힘들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개발된 삼상 BLDC 모터 직류죠. 근데 얘가 이점이 뭐가 있냐? 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인일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인일 모터 들어가죠. 인일 모터에 여기서 교류 3상을 쓰잖아요. 교류 유도 전동기를 쓰면 교류를 다 하기 위해서 여기 인버터가 하나 더 들어가. DC, AC 컨버터. 그러니까 인버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이건 컨버터인데, 이런 게 또 좀 넓적한 게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럼 거기서 또 열이 발생돼요.
그래서 전력을 한번 또 거기서 또 좀 잡아먹고, 그래서 이 모터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맞아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잘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체인으로 뒷바퀴를 구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체인에서의 기계적 마찰 손실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와코는 사이드 모터로 바로 바퀴에다가 기어를 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기어를 해가지고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와코는 그렇게 해서 출시를 했죠. 뭐 일정 정도 부분을 성공한 건 사실이에요, 와코가. 그래서 지금 사실상 대동과 DNA KER은 한 배를 탄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디자인 측면에서나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나 DNA와 KER은 조금 23년에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23년에 사실은 좀 젠트로피나 대동이나 이런 모델이 제대로만 만든다면 선전을 할 것인데 아직 필드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고, 대동은 아직 뭘 까보지도 못했다. 시승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미지수자. 그리고 현대캐피코가 삐끗 실수를 하면 새 기업이 다 메롱해진다라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제 와코를 타고 있기 때문에 와코에 대해서 2023년식 뉴 모델에 대해서 조금 오픈을 해주세요라고 연락을 했더니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X 시리즈라고 해서 뭐 게임 체인저 뭐 했는데 배터리 고체용으로 만든 디자인이 이건데 이 광고 페이지에 실릴 거였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몰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얘랑 얘는 제 눈에 보이지 않고 중간에 있는 애만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답니다. 그래서 와코에서도 지금 모터를 개발하고 있어요. 와코에서도 모터를 또 개발하고 있는데 조금 대형 모터로. 지금 제가 와코 타면서 솔직히 불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저는 이제 전류값을 80A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솔직히 그 도심 주행에서 어디 가서 뭐 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72V 45A로 60km를 실제 주행을 하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절대 딸리지 않거든요. 근데 23년식 모델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다른 데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토종 자체 개발한 모터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국내 메이커가 홍보를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지금부터 입소문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거든요. 오토바이 시장은 설 명절 딱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오토바이 시장은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뭘 사지도 않아. 추우니까 오토바이 안 타려고 하고. 그러니까 배달 대행하시는 라이더분들만 움직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처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타고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좀 혁신적인 디자인의 와코 바이크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젠트로피는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젠트로피는 워낙에 배달대행 시장으로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레저용으로는 500 몇만 원인데 그러면 또 300 얼마란 말이죠. 우리가 이게 그 보조금 받고 막 하는 게. 근데 또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충전 스테이션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단 말이죠. 지금 젠트로피가 많이 까는 건 사실이야, 충전 소가.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미친 척하고 그 자본금으로 조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300개씩 생기는 거 일도 아니거든. 그러면 LG 배터리가 확 잡아버려요, 자본력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3, 4월달 가봐야 돼. 3, 4월달 가봐야 돼. 그래서 와코도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쓰기로 결정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LG 걸 쓰게 돼 있어요, 와코도. 왜? 와코가 지금 현재 1위거든. 전기 오토바이 판매 1위가 와코기 때문에 LG에서도 와코가 붙어주면 좀 탄력을 받죠. 근데 젠트로피는 문제가 뭐냐면 자체 개발을 한 오토바이와 배터리니까
그 대자본과 맞서서 과연 얼마나 선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몰라. 대만에서 고고로가 성공했었던 건 배터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배터리를 잡는 놈이 전기 오토바이 잡는다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배터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림이나 KR은 좀 애매해요. 그 가격에 그 디자인에 싸. 한 150만 원이면 사. 그럼 모르겠다. 특히나 KR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에 그거를 330만 원이나 내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아, 미쳤어? 와코코 사지. 뭐가 됐든 와코에서 뭐가 됐든 와코코 사지. 효율적인 측면이나 뭘 보더라도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춘추전국 시대인데, 그래서 일단 오늘 뭘 사야 하냐. 여러분들 전기 오토바이를 사고 싶어. 내가 뭘 사야 되냐. 2월 중순 정도에 와코가 어떤 모델을 출시하는지 한번 보자. 그 다음에는 대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대동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스펙으로 실주행 가능 상태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한번 보자.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제나, 그리고 뭐 굉장히 빈약하고 막 무조건 주행거리, 장거리 주행거리에만 맞춘 그 전기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부실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합이 맞아야 돼. 무조건 주행거리만 길다고 해서 장땡은 아닙니다. 다리가 부실한데 주행거리만 길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배터리 교체형으로 재개편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2022년 12월 25일까지 2023년에 사용할 배터리 팩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걸 통과한 메이커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와코만 그걸 통과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제 정해진 게 없어. 아직도. 그러니까 23년식 뉴 모델을 팔으려면 KR이 됐든 DNA가 됐든 젠트로픽가 됐든 대동이 됐든 무조건 배터리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안전도 인증이 겁나 빡세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지켜보자. 근데 와코가 디자인이 조금, 그 몰드가 조금 세련돼지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와코야. 검증됐잖아. 제가 와코를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 약간 올드한 몰드 빼놓고는 와코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뭐 치고 나가는 거, 주행거리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은 제 환경에서는 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불만이 없어요. 오토바이 잘 만들었다니까. 몰드가 구형이라서 그러지. 진짜 요즘에 진짜 그 돈 아껴주는 효자예요. 지금 전기 오토바이가. 괜찮습니다. 출퇴근할 때 진짜 괜찮아요. 물론 장거리 가면 짜증나지. 하지만 당분간 이 배터리 교체형이 수도권 중심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도 많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 배터리 교체형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큰 팩이지만, 큰 팩이면 교체를 할 수 있지만 무겁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배터리를 하나 사야 되겠다. 배터리를 하나 더 사가지고 제가 이제 투어기를 한다거나 요럴 때 배터리를 하나를 더 싣고 댕기다가, 플로 판넬이 있으니까 배터리를 하나 더 싣고 댕기다가 그거를 교체를 하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실주행거리가 120km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 생각도 하고 있다. 정말 전기는 한번 타보면요 여러분, 재미없을 거야. 내연기관. 근데 실제 타잖아요? 진동이 없고 이 소음, 그게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줄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30년 타다가 요즘에 또 오토바이 타는 맛이 생기는구나는 실제로 그렇다니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일단 와코가 23년형 모델을 어떤 걸 출시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젠트로피도 그렇고 대동도 그래요. KR DNA는 뭐 디자인 딱 보면서 이러니까 일단 2월 중순쯤에 그 와코가 어떤 모델을 내놓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가 잽싸게 얘기해갖고 시승을 한번 해보고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돌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때 대동이 또 문제야. 대동이 진짜로 잘 만들어버리면 야 이제 와코랑 피 튀기는 거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을 통일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삼성이면 삼성 배터리 써, LG면 LG 배터리 써, 아니면 배터리 팩을 규격화시켜는, 배터리 팩을 규격화시켜가지고 LG에서 만들든 삼성에서 만들든 SK에서 만들든 뭘 만들든 몇 암페어에 몇 볼트 요렇게 만들어. 그러면 그걸 어느 곳에서 충전을 하든 어느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 가 돼야 돼. 원래는 그래야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엄청 많아질 것이고. 근데 지금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이 충전기 시스템이 어떨 줄 알아요? 박근혜 정부 때 개같이 만들어나고 있고요. 그게 일어나가 되지 않고 다 이놈은 이놈 카드 써야 되고 쩔가면 저 카드 써야 되고 그게 막 한 8장 9장씩 들고 다녀야 된다고. 그 카드를. 그 카드가 안 충전을 못해. 이게 얼마나 중복 투자냐고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냐고. 오토바이 충전 스테이션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쉘을 만드는 그 배터리 쉘.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21700으로 갈 거예요.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뭐 4680이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주 레저용이라든가 고성능을 내야 되는 뭐 이런 오토바이는 뭐 4680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21700으로 갈 거예요. 셀은. 그럼 21700을 만드는 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 배터리 팩을 규격화시키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충전 스테이션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될 것인데, 그렇게 통합이 될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먹을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쓰는 모델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삼성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륜차용 이 사업에는 별로 이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인 건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젠트로피가 많이 스테이션을 깔았는데 제 예상으로는 LG한테 밟힌다. LG한테 훅 밟혀가지고 좀 고생은 많이 했으나 LG 쪽에 흡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뭘 살려고 할 것인가. 솔직히 중국제는 하지 맙시다. 중국제는 하지 말고 어차피 2023년에는요 중국제 다 사망해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배터리 팩이 인증이 안 나거든. 중국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서면서 데모하죠. 과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야 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다 죽게 생겼는데, 정말 다 죽게 생겼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라고 하면서 뭐 NGO 단체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들 16살짜리 소녀가 유엔 연설하고 막 이런 거 봤어요?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그 16살짜리 이 소녀가 뭐라고 하냐,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 20년 뒤에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어떡하니, 우리 청소년들은 어떡하니, 진짜 살만한 나이 됐을 때 다 죽으란 얘기냐. 빨리 탄소 배출에 대해서 더 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IPCC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 보면 살벌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를 우리나라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전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전기에 계속 공부를 하고 그 전기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엔 전기로 간다. 자동차가 불나네 뭐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래도요 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수소나 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있으면 개발됩니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이 정도로 화재라든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한 번 충전으로 한 420km 정도 가거든요. 실주행 거리가. 겨울에 420km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 셀프 배터리인가? 셀프 배터리 시스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한 번 충전하면은 600km 정도 가는 전기차들이 내년 정도 올 하반기쯤에는 상용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에 의존하는 시대가 획기적으로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라이더 여러분, 늙어주고 보아요. 안녕. 제 헬멧 사랑해주세요.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제 헬멧 사랑해주세요. 안녕. 늙어주고 보아요. 안녕. 다음 주에 봐요.